CPI가 4.1 예상에서 4.0이 나오면서 어제 증시가 더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한 달 동안 이제 주식을 보면은 기술주 상승이 집중됐었어요. 기술주는 금리랑 연관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금리를 베이비 스텝에서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으로 급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저번 달에 0.25% 올리고 조건부 금리 인상 중단에 뉘앙스를 비쳤어요. 이 뜻은 금리 인상이 거의 끝났고 다음 금리 인하는 언제 올 것이냐에 대한 기대감을 주게 만들었죠. 그리고 지금의 고금리를 부동산과 경기가 견뎌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의 분위기는 연말에 금리 인하와 경기가 버텨낼 수 있을 것에 대한 믿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캐나다와 호주의 금리 인상을 보면서 연준이 금리를 한 번은 더 올릴 것 같은데 이렇게 예상을 했죠. 그런데 시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상은 하지만 그거보다 지금 경기가 견디는 게 더 좋은 호재야. 그리고 앞으로 더 나아질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죠. 여기에 AI라는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들이 결합돼 있었지만 그 중에서 제일 큰 영향은 금리라고 봐요. 이런 이슈들 때문에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시장이 상승하는 건 좀 과한 것 같은데 이런 의심까지 하게 됐었어요. CPI 발표 이후에 오늘 밤 새벽 3시에 나오는 금리는 금리 동결 가능성을 100%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더 오른 것들도 있죠. 하지만 다음 달에 7월 27일에는 금리를 한 번은 올릴 거로 예상하고 있어요. 6월 달에 한 번 멈추고 7월에 다시 올릴 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세부 내역들을 보면은 에너지는 정말 많이 하락했습니다. 두 자릿수 하락을 했는데 나머지들은 조금 그저 그랬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7월 달에 마지막 금리 인상이라는 메시지가 나올 것이라고 시장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희망을 주고 있는데 거의 다 왔다. 이제 마지막 훈련만 받으면 제대다. 뭐 이런 기분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번 달에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한 번 더 있다라고 하니까 시장이 힘들 수는 있지만 그래도 마지막이라는 메시지가 나오게 되면은 시장에 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죠. 이거를 예상하고 지금 증시가 오른 겁니다. 12월에는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12월에 내릴 거면은 7월에 올릴 필요가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기 시각과 장기 시각의 스탠스가 언밸런스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그때부터 증시가 올랐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금리가 계속 오르겠지만 결국 이 금리는 정점을 찍고 물가가 잡히면서 떨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주식이라는 건 6개월 이상을 선반영하고 있잖아요. 지금에서 6을 더하면 12월이거든요. 12월 달에는 금리를 떨어뜨릴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가 좋아지고 인플레가 잡힌 상태에서 금리가 떨어진다라고 보고 증시가 6개월 정도 선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경기와 고용이 지금 지표들을 보면은 그럭저럭 생각보다 굉장히 잘 버틴 거예요. 다음 주 뭐 한 달 이렇게 단위로 보면은 하락했니 상승했니 뭐 예상치보다 하회니 뭐했니 하더라도 이 정도 금리인데 실업률이 이렇게 낮아? 이 정도 금리인데 기업들 실적이 이렇게 안 망가져? 라고 볼 수 있어요. 잘 버틴 겁니다. 향후에 꺾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잘 버틴 상황이니까 앞으로 반년 정도는 좀 더 버텨줄 수 있지 않을까? 그 상태에서 물가가 잡히고 금리가 인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기업들 실적이 좋아질 거고 고용은 더 좋아질 거고요. 파라다이스를 생각하고 있는 증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에다가 이제 중국이 금리 인하 그리고 부양책까지 나오게 되는데 아무래도 중국 경제가 살아나게 되면은 미국은 지금 좋은 상태에서 중국 경제도 좋아지고 그러면 유럽은 수동적으로 따라오거든요. 경제의 3대 축인 미국, 중국, 유럽 세 군데가 다 좋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다 좋아지게 되면은 1년 이상 증시가 상승하는 대세 상승장으로 돌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좋아요.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면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몇 년간 뭐 2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1년 이상 쭉 좋아질 수 있는 경기 회복 국면에 돌입할 수 있다. 경기 회복 국면을 우리는 내년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증시는 조금 더 빨리 선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국채 금리를 보면은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3.8%까지 나와 있는데 두 달 전에는 3.3%였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전에 0.25 올리고 이번에 또 0.25 올리고 이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한 번은 더 할 거야. 예상치로 보면은 7월 달쯤 되겠죠.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모습이다 볼 수 있고요. 채권 금리가 빨리 떨어질 거라 생각하고 베팅을 했던 투자자들이 많았어요. 그냥 채권에 투자한 게 아니라 그것도 뭐 30년물에다가 레버리지 섞어가지고 막 이렇게 투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이런 분들은 지금 오히려 주식은 오르는데 채권에서 손실을 보는 일이 벌어졌겠죠. 과거에는 금리가 오르면은 증시가 내리고 금리가 내리면 증시가 올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 증시가 좋아지면 금리가 당연히 내리겠지. 금리가 내리니까 채권 가격이 오르겠지. 그럼 채권 가격이 오르면은 단기물보다
단기보다는 장기물이 좋겠지. 10년물보다 투자 수익이 훨씬 더 높은 20년물, 30년물에 투자해서 수익을 극대화해야 되겠다. 아니야, 그것도 안 되겠다. 3배 레버리지를 걸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런 채권 ETF에 많이 투자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지 않았죠. 시장의 생각을 확 꺾어버립니다. 증시는 오른 상태에서 받고 더 올라가면서 지금 나스닥 선물로 치면 15,000 가까이 왔고요. 그리고 채권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금리가 더 올라가면서 채권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었어요. 제가 볼 때는 채권으로 페이크를 주고 주식을 올려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번 바닥에서 못 잡게 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높으니까 그동안 우리 학습 경험이 있었던 거죠. 채권 금리가 올라갈 때는 증시는 떨어지는 거야. 근데 지금은 AI 버블 때문에 그런 거야. 대세 상승장이랑은 상관이 없어. 이렇게 판단을 하게 만들고 기관과 월가가 자기들은 바닥에서 죽는 전략이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완전 말려버린 거죠. 나중에 15,000, 16,000 뚫고 나스닥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개인들은 포모가 왔거든요. 지금 바닥에서 잡은 개인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증시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엔비디아라던가 지금 뭐 애플이라던가 이런 주식들 보면은 벌써 사상 최고치를 찍었는데 주변에서 뭐 주식한다 이런 친구들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중이 많이 참여하지 못한 상태라는 거죠.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 상황에서 주가를 더 올려가지고 사람들이 더 달라붙게 해야 돼요. 그러면 대중이 참여하는 단계 때 증시가 2단계 상승을 한 번 더 합니다. 그때는 이제 광기의 영역이죠. 얼마까지 오를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특징은 대중의 광기가 붙고 나면은 얼마 있지 않아서 고꾸라진다라는 거죠. 그때 이제 기관들이 물량을 넘기는 작업을 한단 말이죠. 개인들이 페이크를 당하고 있는 장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거는 포모가 오는 타이밍인데 바닥에서 살짝 올랐을 때 포모가 오는 사람은 차라리 괜찮은데 이제 뭐 꼭지까지 예를 들어서 애플 200달러 가고 삼성전자 10만원 가고 테슬라 400달러 가고 막 그랬을 때 나 이제 주식 해볼까? 라고 하는 것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살 건 빨리 사고 안 살 거면 영원히 안 사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지 비쌀 때 사는 전략만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3년 전만 해도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해서 하락장에서 개인들이 주식을 사가지고 2021년 뭐 고점까지 증시가 올라갔던 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2년 동안 하락에 대한 학습 효과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홀 다음은 짝이야. 홀 다음은 짝이야라고 하면서 상승 주고 하락 치고 상승 주고 하락 치고 이렇게 한 다음에 갑자기 이번에는 홀 이렇게 나간 거죠. 그래서 당해버렸죠. 학습 효과라는 거를 조심해야 돼요. 내가 한 2, 3년 안에 했었던 주식 경험을 가지고 다음 2, 3년을 예측하려고 합니다. A 지표가 나오면 B야. 이런 식으로 투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건 만능인 경우가 없었어요. 이번 같은 경우는 채권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개인들이 달려들지 못하게 겁을 준 다음에 증시를 올려버렸었죠. 올해부터 그럼 증시가 왜 올랐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는 오늘 새벽 3시에 나올 점도표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점도표를 보면은 올해 3월에도 연말 금리가 더 올라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시는 12월 점도표 발표 이후에 올랐어요. 올해 말 금리 목표가 상향됐는데도 증시가 올랐다라는 뜻이에요. 내년 말 금리 목표를 보면은 작년 말에는 5% 넘게 보고 있었습니다. 이때가 정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증시가 올랐거든요. 내년에도 금리가 하락하지 않을 거다라고 봤었는데 드디어 3월 달에 나온 점도표를 보니까 금리 하락을 보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증시가 오르고 3개월 정도 지나서야 우리는 점도표를 보면서 이래서 증시가 상승을 했었구나 라고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떨어지는 낙폭이 굉장히 컸어요. 4% 초반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5% 초반에서 4% 초반이니까 1% 가까이 내려온 겁니다. 만약에 6월 달에도 이 방향성을 갖는다라면은 3%한 중후반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9월 달 점도표에는 3% 초반 정도 나올 수 있겠죠? 내후년에는 더 많이 내렸습니다. 4% 초반대에서 3% 초반대로 내려왔는데요. 아마 오늘 밤에 이 정도 낙폭이면은 2% 초반대가 나올 수가 있어요. 2.1% 뭐 이런 식으로 뜨면은 과거 수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25년에는 인플레 위기가 끝난다는 거죠. 24년에는 점점 회복이 되면서 25년에는 완벽히 끝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증시는 25년 이후에 오를까요? 회복되는 국면에 오를까요? 회복되기 시작하기 바로 직전부터 오를까요? 가장 직전부터 오르겠죠. 그 다음은 환율인데요. 1,300원 넘게 버티면서 그동안 증시와 반대 움직임을 보였었어요. 그래서 환율만 보면은 주식 투자하기 좀 무서웠었죠. 증시가 내리면은 환율이 오르고 증시가 오르면 환율이 내리고 이랬었는데 이번에 환율을 높게 유지한 상태를 만들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계속 사들였어요. 그러다가 환율이 갑자기 급락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죠. 정책적인 이유도 있었고 환율이 급락하고 있는 거는 그래도 좋은 일이고 보통 이렇게 한번 급락하고 난 다음에 방향성을 쭉 주는 경우도 많았어요. 환율이 계속 내려간다면은 시장이 다시 욕심을 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어요. 달러 강세에서 달러 약세로 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돈이 미국에서 신흥국으로 이머징 마켓으로 가고 있다. 이머징 마켓으로 간다는 건 돈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원하는 쪽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동안은 안정적으로 움츠렸던 자산들이 욕심을 내는 곳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는 코스피라던가 뭐 아시아 증시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겠죠. 물론 아직 위기인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를 전면에 부각시키면서 개인들이 주식을 못 사게 만들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사들이고 있다라면은 이거는 다음 상승장에서 개인 투자자를 또 희생양으로 만들기 위한 속임수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요. 주식시장은 전쟁터입니다. 나오는 뉴스들만 보지 말고 끊임없이 의심하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대체 이 속에 감춰진 의미는 뭘까? 꾸준히 보시면서 여러분만의 투자 힌트를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파월의 의중도 계산해 봐야 되는데요. 파월이 원하는 거는 인플레이션율 2%에서 2.5% 정도로 맞추는 걸 거예요. 말은 2%라고 하지만 2.5만 돼도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경제도 연 2% 이상의 성장을 보고 있습니다. 유로화 가치도 1.05에서 1.142 정도 나오는 걸 원하고 있고요.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유로화 가치는 여기를 계속 유지해주고 있거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은행 시스템이 망가지지 않고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시 이 모든 거를 이루려면은 우선은 금리 동결을 하는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어요. 점도표도 좀 낮춰줘야 될 거고 은행 시스템도 안정시켜야 되고 채권 가격도 유지해야 되고 경제 성장도 만들어줘야 되고 부동산 충격도 줄여줘야 되고 이럴 때는 쓸 수 있는 카드가 하나 있죠. 조건부 금리 인상. 이거를 통해서 기대 인플레는 제거하고 이제 경기는 버티게 만드는 이런 전략을 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승부수를 던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